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죠. 더 이상 원금 이자 못 갚는다. 은행권조차 연체 폭탄이 터지면서 야, 결국 올 것이 왔다. 이런 지금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오늘 속보가 터졌는데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게 터지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조금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5월 말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연체율이 0.67%. 자, 결국은 0.67%면 최근 들어서서 보시면 작년 5월 정도가 0.64로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0.52, 0.57, 또 0.61, 그리고 0.6 높았을 때 그렇고, 그리고 4월이 좀 높았죠. 0.61이었는데 이렇게 0.67까지 올라간 적이 최근 들어서서 최근 1년 안에는 없었거든요. 높아도 이제 작년 5월이 0.64 이때도 굉장히 심각했었죠. 자, 결국은 전월 말 대비해서 0.06%나 상승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도 0.03% 상승을 했는데 그래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16년 10월이 0.8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22년 5월 같은 경우에는 0.24%까지 내려왔거든요. 자, 결국은 이게 이제 금리 상황들하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지 기업들 금리 이런 것들이 조금 내려서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연체율이 당연하겠죠.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연체율도 좀 내려가는 건데 계속 이제 22년부터 시작해서 23년, 24년, 25년, 이번에 이제 26년 5월까지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 들어서서는 한국은행은 계속 동결 했을 때도 사실 시중의 금리는 올라갔거든요. 자,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이제 터지게 됐는데 5월이면 금리 인상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금리 인상은 반영도 안 된 상황인데도 0.67까지 지금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0.24에서 0.40, 0.51, 그 다음에 0.64 그러더니 0.67까지 결국은 2016년 10월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이렇게 그것도 은행권 연체 사실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엄청나게 까다롭게 대출 심사를 하고 또 굉장한 담보를 요구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은 뭔가 이게 가계와 기업들이 뭔가 지금 뭔가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힘든 쪽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것들이 이제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인 게 이 기업 대출 쪽이 0.84%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24년에 한 0.58 정도 됐었고 25년 5월에 이제 0.77이었고요. 자, 그리고도 0.8을 지금 최근에 찍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0.84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기업 연체율이 상당히 안 좋다. 자, 가계대출도 마찬가지죠. 0.45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계대출에 비해서는 기업 대출이 엄청나게 지금 한 2배 가깝게 높으니까 이게 도대체 기업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구나.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연체율이 0.27%나 되는데 이게 전년 0.15 대비해서 0.12%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결국 지금 대기업들도 자, 우리가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은 지금 호황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뭐 K자 뭐 얘기하죠. 그래서 올라가는 곳들은 뭐 짱짱하게 잘 나가는데 힘든 데들은 지금 뭐 한 개 기업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0개 중에 4개다. 뭐 40%가 한 개 기업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 자, 결국 이러다 보니까 뭐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중소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들마저도 조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잖아요. 아니 대기업들이 아니 은행 이자를 못 갚을 정도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데 더더구나 그게 0.15%에서 0.27%로 0.12% 상승했으면 거의 2배잖아요. 2배면 0.30인데 0.30 바로 턱 밑이잖아요. 그래서 0.15가 0.27까지 2배 가깝게 증가를 했고 이것도 2021년 9월 뭐 팬데믹 상황이죠. 이 9월 0.28% 이후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 연체율만 보자면 거의 팬데믹 상황 0.28, 0.27 굉장히 뭐 비슷한 상황에 심각한 뭐 경기 침체 이렇게까지 지금 느껴질 수 있는 수치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대기업이 이렇게 어려우면 더 말할 게 없겠죠. 중소기업 연체율은 대기업 0.27 대비해서 5배 가까운 결국 1%를 찍었습니다. 와. 자, 은행 연체율이 중소기업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대출해주는 은행 연체율이 1%를 찍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자, 이 1%를 넘었던 게 언제냐? 2015년 5월 1.11% 이후에 가장 지금 높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중소기업 연체율이 뭐 11년 만에 뭐 그리고 대기업도 뭐 4년 지금 5년 만에 최고치 모든 것들이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고요. 다행히 뭐 자영업자 연체율도 굉장히 높죠. 대기업 0.27보다 4배 가까운 0.84%를 기록을 해서 이것도 2013년 5월. 자, 그러면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잖아요. 2013년이면 2013년 5월 0.92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다. 자영업자 연체율이 팬데믹을 넘어섰다. 2013년, 13년 만에 최고치. 모든 게 지금 뭐 10년 만에 최고치 난리가 났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 부실이 되면 당연히 시차를 두고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들이 어려워지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는데 뭐 가계의 부실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주담대라든지 또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연체율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가계부채를 더 쪼인다는 입장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아니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데 기업들에게 대출을 더 쪼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지금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뭐 평가 및 향후 감독 방향이라고 해서 금감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의 본격화에 따른 기업 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연체율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생산적 금융이라고 해서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은 늘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기업 쪽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기업대출 늘리면 지금 뭐 은행 부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고 해서 기업 쪽의 대출을 줄여버리면 기업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러면 경기가 더 침체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기업 대출은 줄일 수 없고 기업 대출을 눌려서 투자를 더 이렇게 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법은 결국은
이렇게 돼 있죠. 은행권이 적극적인 뭐 부실채권 상매각 뭐 일반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충분한 자본이나 대손 충당금 적립. 자, 결국은 은행 부실에 대해서 충당금을 적립을 하라는 건데 건전성을 관리를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기업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늘려야 돼요. 왜냐? 이게 정부 정책의 방향에 은행들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금융위원회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20%에서 하한을 이거를 25%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자, 결국은 위험가중치를 올린다라는 것은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은행들을 쪼우는데 기업 대출은 못 쪼우니까 가계대출을 더 쪼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자, 안 그래도 5대 은행조차 가계대출 여력은 완전히 바닥이 나 있습니다. 빌려줄 돈이 없는 거죠. 은행에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대출 총량제 때문에 결국은 빌려줄 돈이 없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는데, 자, 오늘 금감원 또 속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했을 때 기타 대출, 신용대출이죠. 신용대출 쪽이 3조 5천억이나 늘었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 목표치가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1조 1천억에 무려 3.2배가 증가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자, 특히나 은행별 증가 수준을 보면 뭐 정말 충격 그 자체인데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보다 8.2배, 하나은행은 8.9배, 신한은행은 6.7배, 국민은행도 2배 넘게 늘어나서 지금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난리가 났는데 목표치가 한 2,600억밖에 못 늘리는 상황인데 6.5배가 증가한 1조 7천억. 야, 이거 어떡하죠? 1조 7천억이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결국 5대 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가계대출 연간 목표 8,700억도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오늘이 7월 22일인데 이미 6월 말쯤에 가계대출 연간 목표를 그러니까 이거는 기타대출, 신용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 모두 합친 거죠. 이거 연간 목표를 이미 8,700억을 이미 초과를 해서 결국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타대출, 신용대출이 됐던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됐던 이제 한 푼도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 오히려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와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비슷합니다. 이미 목표치에 85%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이제 8월, 9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5대 은행 모두 관리가 어려운 신용대출. 자, 이거는 관리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개인마다 어려울 뿐더러 규모도 크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5대 은행이 좀 관리가 쉽고 규모도 큰 게 바로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택담보대출 하나 안 해주면, 주택담보대출 하나 안 받으면 가계대출 관리가 훨씬 쉽죠.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마 은행들이 이런 신용대출 쪽을 줄이는 것보다는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집중할 거다. 이런 전망이 오늘 금감원에서 나온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손쉽고 가장 효과적인 주택담보대출 관리 방법은 하나죠. 결론은 버킹엄, 대출금리를 은행도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죠. 대출금리 올릴 테니까 대출 받으러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더더구나 대출금리 올리면 은행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 이게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땐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를 뭐 좀 관리를 해버리면 또 사람들이 다들 뭐 금리가 대출금리 낮아지면 대출 받으려고 난리치기 때문에 은행들이 뭐 장사 속으로 하든 뭘로 하든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을 전혀 터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 뭐 자율적인 영역인데 뭐 안 그래도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도 했고 뭐 글로벌 지금 금리 상황도 다 올라가는 거니까 뭐 대출금리 올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그렇죠. 모른 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결국은 은행들이 손쉽게 계속 지금 뭐 연이어서 뭐 그냥 자고 일어나면 올리고 자고 일어나면 올리고 오늘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또 올라갔는데 계속 올릴 거라고. 특히나 지금 농협은행 아까도 보셨지만 이미 가계대출을 다 초과를 지금 한 상황이에요. 결국 뭐 이제 대출 만기가 돌아와서 이제 갚은 그 정도 가지고 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를 계속 연일 안 그래도 제일 높은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농협은행의 고정금리가 4월 달에 6.74%였던 게 7월 13일 날 7.18까지나 지금 올라가 있고요. 7월 18일 기준 했을 때 7.27까지 올라가면서 와 미쳤다. 이렇게 뭐 반올림에서 7.3%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7월 22일 오늘자로 농협은행이 7.3%를 고정금리를 7.3%를 찍었습니다. 대출 받으러 오지 말란 얘기죠. 왜냐? 하단도 지금 5.6%예요. 아니 하단이 지금 5.6%면 아니 5.6% 이한 지금 신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단 5.6%, 상단 7.3%, 그것도 고정? 와, 30년 동안 30년 고정으로 7.3%를 계속 내야 된다고? 굉장히 끔찍한 거죠. 결국 대출을 받지 말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년 주기형 변동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6.77%, 이것도 상당히 높았죠. 자, 그런데 7월 13일 날 7.39%까지 올라가더니 7월 18일 날 7.52%. 와, 그래서 제가 7.52%면 이거 반올림하면 8%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오늘 7월 22일 7.55%까지 올렸습니다. 와, 이거 7.5면 진짜 이거는 뭐 5% 반올림하면 또 7.6, 7.6에서 반올림하면 그냥 뭐 8%. 자, 7.6%면 거의 뭐 이제 8% 턱밑이다. 그냥 8%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느낌까지 줄 정도로 뭐 그냥 뭐 지금 농협은 뭐 그냥 종횡무진이에요. 연일.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미 가계대출 지금 뭐 주담대도 그렇고 지금 뭐 신용대출도 다 지금 넘었는데 특히나 주담대 같은 경우에 벌써 넘었는데 아니 뭐 이거 뭐 금리 올려서 지금 못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오지 말란 얘기죠 이거. 자, 그리고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6.65까지 갔던 게 7월 13일 날 7%를 넘었죠. 7.063까지 갔고 7월 18일 날 7.13이었는데 결국 오늘 또 올렸습니다. 7월 22일 날 7.141까지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도 계속 올리는 거예요. 뭐 자고 일어나면 올리고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뭐 많이 올리는 곳들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계속 올리다 보니까 뭐 지금 아니 4대 은행 중에 하나라고 하는 하나은행의 아파트론이 7.141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죠. 지금 변동도 그렇고 혼합형 고정도 마찬가지. 4월 달에 6.03, 6%를 넘어서더니 7월 8일 날 6.47까지 가더니 그리고 7월 18일 날 6.52까지 가면서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결국은 7월
20일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날 올리니까요. 6.6%. 고정금리도 6.6%. 국민은행이 6.6%라는 것은 이거는 뭐 거의 7%라고 봐야 되겠죠. 7%고 그리고 국민은행의 하단이 5.2%예요. 야, 5.2% 정말 충격적인 이런 금리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금융권 중에 하나인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담보대출이 8.41%나 가 있던 게 지금 8.64까지 가 있습니다. 8.64면 그냥 간단하게 반올림해도 9%인 거죠. 9%. 자, 이제 정말 10%가 코앞이다. 뭐 이런 말이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지금 금리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더 이상 원금, 이자 뭐 갚을 수 없다. 뭐 은행권조차도 연체 폭탄이 터졌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5월 지금 말 기준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7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 연체율은 은행 연체율은 지금 6월하고 7월은 발표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10년 만에 가장 지금 높은 상황인데 야, 지금 뭐 여기에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하느니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통방문에서 아예 그냥 못을 박았죠.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워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2.5에서 2.75까지 올렸던 거를 8월에 지금 바로 즉각 올릴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3%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뭐 지금 10월, 11월 만약에 두 번 다 올린다 그러면 3.5%가 되는 거고. 내년에도 또 올린다 그러면 4%까지도 갈 수 있다. 더더구나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라든지 상당히 지금 유가 쇼크 뭐 인플레이션 우려 뭐 계속 연일 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뭐 국채 금리도 살펴드렸지만 지금 뭐 국채도 지금 난리가 났고 뭐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뭐 유럽 뭐 일본 뭐 전 세계가 지금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고요. 자, 결국은 빚내서 샀던 집이 시한폭탄이 됐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정말 뭐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뭐 전체적인 상황이 이렇고 특히나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빠르게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희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제가 뭐 매일 확인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걸 제가 뭐 매일 확인할 때마다 참 몸둘 바를 모르게 늘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십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PPC를 사모님, 이웅준님, 미셸님, 정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